이번 토픽은 카이 제곱을 이용한 적합도 검정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카이 제곱이 무엇일까요? 카이 제곱은 제8장 토픽 11에서 다뤘습니다. 이 토픽 11은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이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때 조금만 복습을 하면 이랬습니다.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표본의 분산이 S 제곱이라면 우리는 S 제곱을 보고 시그마 제곱을 추론할 거예요. 이렇게 추론하기 위해서는 시그마 제곱과 S 제곱 간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 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S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제곱과 일치하고 n-1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드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n-1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한 사항은 제8장 토픽 11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용어가 적합도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표본 자료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표본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이건 표본의 자료고요. 이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은 적합도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300개 던졌습니다. 300개 던졌더니 1이 60번 나왔고 2가 65번 나왔고 3이 53번 4가 35번 5가 40번 6이 47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를 검증할 거냐 하면 이 표본의 자료를 보아 모집단이 이산 균등 분포를 따르는가 균등 분포를 따르는가에 대한 검정입니다. 여기서 이상 균등 분포라고 했는데 이상 균등 분포가 뭐냐 하면 대표적인 예로 주사위 던지기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이때 이 높이가 일정하죠. 이 일정하고 6분의 1인데 일정해서 균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이라는 것은 연속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분포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높이가 일정합니다. 이게 확률 밀도고요. 높이가 일정합니다. 근데 이산은 아니고 이게 줄이 연결된 거로 봐서 연속 균등 분포입니다. 자, 지금 질문이 주사위가 이렇게 표본에서 나타나는데 그럼 모집단은 이상 균등 분포를 따를까?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이상 균등 분포를 따른다면 300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각각 몇 번씩 나와야 할까요? 300번 던졌으니까 1, 2, 3, 4, 5, 6가지니까 50번씩 나오면 완벽하게 이상 균등 분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60 대신에 50, 65 대신에 50, 50, 50, 50이 나온다면 완벽하게 이상 균등 분포에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것이 기대 도수 혹은 theoretical 이론적인 도수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한 60, 68, 53, 6 검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것은 실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300번 던졌더니 이렇게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측 도수라고 부릅니다. Observed Frequency.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높이는 관측 도수예요. 그 다음에 기대 도수는 여기 까만색 선으로 표시했는데 정확하게 표시하면 기대 도수는 이때 50번, 2일 때가 50번, 3일 때가 50번입니다. 편의상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생기겠죠? 관측된 도수와 기대 도수 간의 차이가 이만큼 생기고 이만큼 생기고요. 여기 이만큼 생기고 이만큼 생기고 이만큼 생기고 이만큼 생깁니다. 자, 이때 이만큼이 10이고요. 여기가요 1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요. 여기는 35죠. 마이너스 15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고요. 47이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13.6이라는 게 이게 13.6입니다. 기대도수와 관측도수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는 기대도수와 관측도수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빨간색 화살표라는 게 이걸 말합니다.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올 기대도수는 50인 반면 관측도수는 10입니다. 관측된 도수가 50과 다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즉, 이 빨간 화살표가 발생한 이유 10, 15, 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주사위가 이상균등법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 50회와 다르게 하거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주사위는 이상균등법을 따르는데 우연히 50회가 나오면 평균이겠지만 50보다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주사위가 이상균등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요. 1번과 2번 중에 하나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 화살표, 즉 관측도수와 기대도수 간의 차이가 크다면 이 주사위는 이상균등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고, 차이가 작다면 이상균등법을 따르는데 우연히 50이 안 나오고 다른 횟수가 나온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차이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차이가 절대적인 차이를 보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몇 번 던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 300번 던졌는데 10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와 10,000번 던졌는데 10의 차이가 생긴 경우, 10,000번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10,000번은 나누기 6을 하기가 힘드니까 12,000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300번 던지면 50번 나와야 되는데 그 10의 차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거죠. 그러나 12,000번 던지면 12,000에 나누기 6을 해야 되니까 2,000번씩 나옵니다. 2,000번 나와야 되는데 차이가 10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차이를 보기보다는 상대적인 차이를 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인 차이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 하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관측도수 빼기 50 이 경우에요. 그러면 그 차이, 빨간 화살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대도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빨간 화살표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죠. 따라서 6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측 도수 빼기 50 나누기 50을 했는데 시그마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측을
숫자가 1이 나온 경우, 2가 나온 경우 총 6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관측 도수 빼기 50을 해버리면 어떤 경우는 플러스죠. 여기도 10, 15, 3은 플러스이지만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돼버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계하기 위해서는 제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검정 통계량이 되고 이 값을 보고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작으면 이거는 차이가 작기 때문에 이상균등품을 따라 라고 말하면 될 것이고, 이게 크면 아니야 이상균등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정 통계량 이 경우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O는 observed고요, 관측 도수고요, E는 expected라 기대 도수입니다. 거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K는 범주수 했는데 J가 1부터 K까지 더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범주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이제 어려운 점은 이 자유도입니다. 자유도를 확대를 하면 K-M-N-1인데 여기서 K는 알겠습니다. 범주수라 6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입니다. M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사례에서 범주수 K는 6이다. M은 모수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 M은 모집단 분포의 모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정규분포의 경우, 정규분포는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죠. 그리고 괄호치고 뮤, 시그마 제곱합니다. 뮤와 시그마 제곱에 따라서 위치와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뮤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정규분포는 납작합니다. 가운데 위치는 동일한데 뾰족하냐 납작하냐 차이가 있죠. 그 이유는 시그마 제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정규분포가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뭔가 다르다면 그 원인은 뮤와 시그마 제곱에서 찾으면 됩니다. 즉 뮤와 시그마 제곱에 따라 위치와 모양이 결정됩니다. 즉 모수가 2개, 뮤와 시그마 제곱 2개라 이 경우에 M은 2가 됩니다. 그 다음 이상균등분포를 보겠습니다. 이상균등분포의 경우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결과의 수에 따라 분포 모양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모수가 없어 0이다 했는데 그 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균등분포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나온 결과의 수가 6인 경우, 즉 주사위 던진 경우를 볼게요. 1, 2, 3, 4, 5, 6으로 6개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럼 이때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확률은 6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6개의 막대 그래프의 높이를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앞면이 0이고 뒷면이 1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상균등분포를 따른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1, 2의 확률이 이렇고 각각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오는 개수가 1, 2, 3, 4, 5, 6, 6개라 각각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가 0, 1로 2개라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즉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결과의 수에 따라서 이 경우는 6개, 2개에 따라서 분포 모양이 자동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즉 분포 모양이요 6분의 1, 2분의 1로 자동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M이 0이 됩니다. 카이 제곱을 이용한 저값과 검정에서 분포가
이상 균등분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포도 많겠죠. 정규분포도 많을 텐데 다른 분포는 예를 들기가 어려워서 가장 쉬운 이상 균등분포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m은 0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 자유도는 결국 이 경우에 5가 됩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취하지 않아서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y축은 확률 밀도고요. 이 x축은 요 v입니다. 왜 마이너스를 취하지 않는지 다시 설명을 하면 여기 보면 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분모에는 이 기대도수도 플러스해야 됩니다. 즉 분자 분모가 모두 플러스라 이 v는요 마이너스 값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검정할 때 검정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측 검정은 없고요. 단측 검정만 존재하고 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기모가수를 채택하고 크면 기하하면 됩니다. 요 예를 가지고 모집단이 이상균등포를 따르는가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알파를요 5%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가설의 설정이죠. 규모가설은 모집단이 이상균등포를 따른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스텝은 검정통계량의 선정인데 검정통계량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스텝 3는 알파인데 알파는 이미 5%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4는요 검정 규칙입니다. 검정 규칙에 표시되어 있죠. 그러나 이때 아직 계산 안 된 건 요 임계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도가 k-m-1이죠. k는 6이고 m은 0이고 백 1 하면 결국 5가 나오고요. 자유도가 5일 때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5%입니다. 카이 제곱 분포표를 찾으면 그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11.070입니다. 따라서 검정 규칙이 이렇게 됩니다. 11.070보다 작으면 이 v 값이요 작으면 기모가설을 채택하고 크면 기모가설을 기하하면 되겠습니다. 스텝 5 스텝 5는요 검정 통계랑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계산한 표가 있습니다. 자, 관측도수 60, 65, 53, 35, 40, 47은 그대로 여기 있고 아까 기대도수가 각각 50이라 그랬죠? 50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이가 여기 10, 15, 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에서 요 부분을 여기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시그마를 해야 되니까 합계를 구했더니 13.36이 나왔습니다. 13.36은 11.070 보다 오른쪽에 있죠. 따라서 스텝 6 기모가설은 기각하고요. 말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표본의 이 자료를 봐서는요 모집단에서는 이산균등분포를 따르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기대 도수에 비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많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